안녕하십니까. 영상 이민수기 5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스페인으로 이민을 와서 처음에 일주일간은 음식을 거의 먹지를 않고 지냈습니다. 여기 오니까 놀래가지고 긴장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음식을 쭉 이렇게 보니까 음식이 저희들 음식하고는 다르고, 또 제가 느끼기에는 음식이 진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향미, 냄새나 그 맛도 다르고 재료 자체도 다르고, 그런데 또 와서 그 다른 음식을 먹고 동서남북도 모르는데 그 배탈이라도 나면은 그거 참 곤란하겠다 해가지고,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안 먹는 거다.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몸을 좀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또 배가 고프면은 웬만한 음식이 들어가도 탈 안 나고 소화시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일주일 지나가지고 그 조그만 오스탈, 조그만 여인숙에서 이제 그 하숙집으로 갔다 그랬죠. 그 빈민들, 스페인에서는 내 나라 하는 빈민들이 오는 그 하숙집, 유학생들이 돈이 다 떨어지면은 거기로 온다 그래요. 왜냐면 거기는 후불제로 이렇게 사람들을 묵게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물론 모든 그 시설이나 그 분위기가 참 그 형편없죠. 그렇지만 저는 거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은 돈도 없이 왔는데 한 달 있다가 방값하고 밥값하고 그렇게 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달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한 15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정도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15만 원이라는 돈이 저한테는 그때 당시 이제 큰 돈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빈손으로 오다시피 왔으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는 밥을 줘요. 아침은 이제 자기가 해결하고, 점심밥은 이제 여기 식대로 먹고, 저녁밥도 마찬가지 여기 식대로 이제 먹습니다. 밥을 먹으러 이제 식당에를, 하숙집 식당이죠. 그 주인 아주머니네 그 집에서 하숙을 하는데, 그 살론, 거실을 이제 식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가면 이제 밥상들이 쭉 이렇게 조그만 식당 같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세르비에타라고 그러는데, 이제 종이를 이렇게 이제 깔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포크, 여기다가는 나이프, 그렇죠? 여기는 쿠치요, 이쪽에는 이제 테네도르, 스페인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여기 이제 숟가락이 하나 있어요. 숟가락이 있는 거는 이제 처음에 국을 준다 그런 뜻이겠어요. 국물이 나온다 이제 그런 뜻이겠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숟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인에 와서는 그 음식 자체는 열악한 그런 음식이고, 국이 나올 때는 이제 무슨 국이 주로 나오냐면은 피데오라 그래가지고 그 국수 이렇게 빠스러진 국수 같은 거, 국수 만들다가 이제 부서진 국수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국수를 요만하게 자른 것 같은 피데오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걸 이제 물에다 넣고 이제 끓여서 간을 맞춰서 이렇게 나오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라면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 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접시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오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칼하고 포크를 들고 이제 잘라서 먹고 뭐 보통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그릇은 보통 이제 고기가 많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닭고기란다든가 이제 소고기란다든가 돼지고기란다든가 그리고 간혹 가다가 명절날이 되고 그러면은 뭐 양고기도 조금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칼질이 바빠지죠. 하여튼 여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먹는 것이 전부 다 칼하고 포크하고 그걸 가지고 먹어요. 숟가락은 뭐 어느 나라나 가도 뭐 마찬가지고 여기도 숟가락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데 저는 그게 불편했어요. 불편하니까 중국집에를 갑니다. 토요일 날 강의를 이제 하게 되니까 금요일 날에는 저녁을 제가 조금 단단히 먹어요. 왜냐면 토요일 날 강의를 할 때 아침도 여기서는 먹질 않고 지냈기 때문에 아침을 안 먹고 토요일 날 아침에 강의를 하면은 허기 져가지고 그거 말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숙집에서 저녁을 먹고 산책하러 나가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중국집에를 갑니다. 중국집에 가서 저녁을 다시 먹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집에 가면 암만 해도 이제 우리가 먹는 그런 양념이 있잖아요. 간장도 있고 고춧가루 있는 매운 고추장 같은 것도 있습니다. 빨간 고춧가루를 기름에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튀긴 것 같이 그렇게 해서 기름이 이제 매운 기름이죠. 빨간 고추를 기름에 볶아서 낸 그 매운 기름 뭐 그런 거 다 매운맛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장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밥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것저것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녁을 다시 먹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여기는 저녁을 굉장히 늦게 먹죠. 9시부터 8시 반에서 9시부터 저녁을 먹고 또 좀 늦게 먹는 사람들은 이제 10시부터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이제 11시 반, 12시 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 새벽 1시 그때까지 이제 저녁들을 먹어요. 그러니까 하숙집에 와서 저녁 딱 먹고 하숙집의 음식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양은 그런데 그 음식 조리하는 것 자체가 뭐라 그럴까 좀 양을 위주로 하고 실제 그 내용물은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열악하죠. 그랬는데 중국집에 간 이유는 이제 밥을 좀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젓가락으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젓가락. 대나무 젓가락 이렇게 긴 거. 그건 뭐 좋잖아요. 멀리 있어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먹을 수 있고 저기 있는 것도 딱 집어서 딱 가져올 수 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젓가락을 제가 가지고 옵니다. 하숙집으로 가지고 와요. 그럼 한 번 중국집 갈 때마다 매주 요만한 젓가락이 한 벌씩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 거기다 놓고 버리지 않습니까? 다 일회용으로 쓰니까. 그 대나무로 잘 만든 그 젓가락을 갖다가 버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씻어가지고 이제 제 방에다가 이렇게 싸놓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하숙집 식당에서 젓가락 쓰는 법을 제가 한번 가르쳐 줬어요. 그 젓가락을 다 이렇게 한 번씩 넣어가지고 야, 젓가락으로들 먹어봐라. 젓가락으로. 그러니까 뭐 아무도 젓가락질을 하려고 그러질 않고 그걸 또 잘 못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거 가르치고 이것만 있으면 어디 가서 뭐든지 잘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는데 얌전하게 그왜 그렇게 칼, 숟가락, 포크 다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복잡하게 먹어야 되냐.
먹는 것도 불편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젓가락을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의사들하고 토요일이 되면 이제 밥을 먹습니다. 강의 아침 끝나면은 점심을 먹고 저녁에 또 2시간 강의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중국집을 많이 가죠. 왜냐면은 그게 이제 저렴하니까. 의사들이 공부하러 왔을 때 여유 있게 뭐 식사라도 편안하게 하고 그런 의사들은 그저 한 뭐 20% 정도? 그러니까 식사 값도 전략을 하는 거죠.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의사들이 그렇게 뭐 봉급이 뭐 여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럼 뭐 공납금 내야죠. 왔다 갔다 교통비 쓰고 공부해야죠. 또 자기 생활비 들어가야죠.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집에를 자주 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좋죠. 제 입맛에는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젓가락을 달라고. 그럼 젓가락을 가져옵니다. 그럼 젓가락으로 이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제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 의사들이 이거 젓가락으로 어떻게 그렇게 밥을 하나도 이렇게 탁 짓고 고춧가루 하나가 묻은 것도 탁 짓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이거는 동양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는다. 이것만 가지면은 뭐 고춧가루 조그만 거 하나서부터 고기 큰 덩어리 고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 생선도 뭐 이거만 하나 있으면은 가시 다 발라내고 쫙쫙 얌전하게 아주 멋있게 그렇게 먹을 수가 있고 깨끗하게 아무것도 묻히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같이 그렇게 젓가락으로 의사들하고 식사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가 나온 것이 의사들은 제가 밥 먹을 때 뭔 얘기를 하면은 이 음식은 어떻고 저떻고 이 고기는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은 극성스러운 의사들은 그 와이셔츠 소매에다가 막 적는 의사들도 있었어요. 네, 그걸 잊어버릴까봐. 조은이가 또 희한한 얘기 하니까, 그거 참 재밌다 해가지고, 네, 지도 이제 까분다 해가지고, 와이셔츠 소매에다가 그 대리미질에서 빳빳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막 이렇게 볼펜으로 쓰는 의사도 있었어요. 그날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게 됐느냐 하니까, 이 서양의학, 너네들이 여기서 하는 이 의학, 유럽 의학은 너네들이 맨날 칼하고 포크하고 이렇게 갖고 밥을 먹으니까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다. 맨날 이렇게 수술하고 고개를 갖다가 그냥 째고, 고개를 째는 게 아니죠. 환자를 이렇게 째는 거죠. 환자를 째고, 갈쿠리로 그걸 잡고, 땡기고, 또 째고, 이런 외과 의학이 너네들은 발달했다. 그런데 이 동양의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밥상에서 고기를 칼 갖다가 막 자르고 꼬챙이 갖다가 막 찌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작업은 고기를 자르고 뭐 찌르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은 그거는 다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할 때 거기서 다 알아서 자르고 이렇게 한다 하니까 여기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대요. 왜냐 하니까 먹다 남은 거를 줬다 이겁니다. 먹다 남은 그 짜치레기를 그렇게 준 거래요. 그래서 이 동양 음식은 좋지 않대요. 왜냐하니까 잔반 먹고 나머지를 갖다 그렇게 주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는 통째로 자르기 전에 그 통째로 된 고기를 갖다가 딱 이렇게 놔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잘라서 먹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잘라서 이렇게 음식해서 와서 요리해서 가져 먹기도 참 좋고, 그런데 힘도 안 들고, 너네들은 뭐 이도 별로 안 좋은데 여기 사람들이 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양치질 하는 문화가 별로 없어요. 제가 왔을 때만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나아졌죠. 이제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그런 외국과의 어떤 그 문화 교류도 많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뭐 이 치아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제가 왔을 때 보면은 사람들이 대체로 이를 안 닦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에 그냥 지저분하죠. 근데 제가 야 그러니까 너네들 이도 좀 닦고 말이야. 소금으로라도 닦고 자꾸 그렇게 좀 해라. 그 이를 관리를 해야지. 근데 여기 사람들이 또 뭐냐 그러니까 이를 안 닦으면은 처음에는 답답하대요. 텁텁하고 이제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조금만 지나면은 그게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좋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에 대해서 이 위생 상태가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았어요. 하여튼 여기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뭐 그 국 같지 않은 국을 먹을 때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없이 접시만 이렇게 있고 그냥 요만한 거 하나 내오는데도 칼하고 포크가 딱 이렇게 있어요. 그거 다 어떻게 되면 갈아서 좀 음식점 가서 좀 깨끗한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을 다 이렇게 조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가루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뭐 삶아가지고 그걸 또 뭐하고 섞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칼하고 포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접시를 먹으라고 필요가 없어요. 젓가락만 있으면 이렇게 싹 두 번 먹으면 없어질 그런 음식인데 그렇게 칼하고 포크를 꼭 넣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제 회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쪽에 칼이 3개가 있다. 그리고 이쪽에는 그러면은 포크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3개가 있다. 3개가 있죠. 그건 무슨 뜻이냐? 오늘 식사를 하는데 접시가 3접시가 나온다. 그런 뜻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수저가 이렇게 있으면은, 국이 나오는구나. 아니면 여기서 꼰소매라 그러는데, 어떤 그 탕류가 하나 나오는구나. 국물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나오는구나. 이렇고. 이 앞에 수저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커피가 나오는구나. 차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하여튼 이 사람들은 칼하고 포크를 꼭 넣고 먹어요. 간음식점 같이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집에 가면은 칼과 포크만 이렇게 있죠. 하여튼 여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칼과 포크를 많이 쓰면서 밥을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아주 잘 쓰죠. 칼하고 포크를. 그래서 그랬는지 의학에서도 칼과 포크를 써서 치료하는 이런 외과 의학이 너네들은 발달한 거다. 소질이 그렇게 소질 쪽으로 천성 쪽으로 그렇게 간 거다. 근데 이 중국 음식점에 가보면은 거의 뭐 별의별 음식 다 많잖아요. 젓가락 하나만 딱 있으면은 뭐 뭐든지 얼마든지 뭐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동양의 의학은 젓가락을 쓰다가 맨날 젓가락 갖고 뭐 먹고 젓가락 갖고 쓰셔야 되고 음식 뭐 이렇게 하고 젓가락 가지고 뭐 생선 골라내서 먹고 뭐 맨날 이러다 보니까 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서 치료하는 의술이 발달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조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젓가락질 할 때는 뭐 동양 사람 다 잘하잖아요. 자, 여기 고춧가루가 하나 있다. 여기 밥풀이 하나 있다. 밥풀을 어떻게 먹느냐?
너네 한번 밥을 하나만 먹어봐. 그러면은 칼하고 포크하고 어떻게 먹을 건데, 칼은 입에 대면 안 돼. 식사 예절에 그렇게 돼 있어. 칼을 입에 대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포크로 이렇게 먹어야 된다. 포크로. 밥을 하나 있는 걸 어떻게 먹을 것이냐. 그냥 안 먹고 놔둔다? 하여튼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것이 이제 식사니까. 뭐 어떻게 먹어. 포크를 아무리 그거 잘 안 돼요. 뻔때가 없어요. 으깨려 가지고 먹고 뻔때가 없어요. 근데 젓가락을 이렇게 해서 딱 집으면은, 아니 뭐 금방 해서 벌써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야, 진짜 젓가락이라는 게 정말 엄청 좋구나. 시골에서는 가끔 이제 바베큐를 합니다. 이제 그 정원에서 불 피워가지고 조금 지나면은 거기다가 이제 석쇠를 올려놓고 고기를 쫙 올려가지고 이제 고기를 이제 가끔씩 구워 먹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데 다 뭐 연장을 찾는 거예요. 칼과 포크. 칼과 포크가 어딨냐 여기. 여긴 그런 거 없다. 손으로 먹는 거다. 각자 손으로 먹어라. 이게 칼이고 이게 포크다. 그렇게 먹어라. 그렇게 먹죠. 근데 저는 이제 나뭇가지 두 개를 딱 끊어와요. 요만하게. 딱 끊어와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음식도 굽고, 네, 고기도 굽고, 또 이제 그걸로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제 손은 뭐 깨끗하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 생활하는 모습에서 그런 의학들이 또 발달된 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동양에서는, 특히 동양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서양의학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외과 의학만 죽게 공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서양에서 동양의 의사들을 볼 때는 무조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다 젓가락 의사인 줄 알아요. 침 놓는 의사. 그런데 이 동양에서 서양의학을 배운 의사들이 아무리 손재주가 있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내가 외과 의학에는 아주 난 사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행세를 한다? 못해요. 왜냐? 이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자체를. 공부한 것 자체도 인정을 안 한다 그랬죠? 아니 뭐 동양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 여기 동양 사람이라고 안 하고 아시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아시아 사람이 아시아에서 아시아 선생님한테 아시아 말로 서양의학을 배워가지고 아시아 환자들을 봤다. 그러니 이 서양에서, 유럽에서 그런 의사를 뭐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야 되느냐?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의사해라. 아시아에서.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의사된 서양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전부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나오면은 의사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사든 뭐든 간에 환자를 치료한다 하는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이 환자를 치료한다 그랬을 때는 이 젓가락 치료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뭐냐? 침술이다, 침술. 그리고 동양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 침술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그 사람 침술하니까 뭐 유럽 의사들이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렇게 쳐준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점수를 얻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시아에서 서양의학을 배운
이 아시아 의사는 서양에 오면은 처음부터 깎이고 들어간다. 깎고 들어가는 거예요. 점수 깎이고. 그래,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한국에서는 그럼 어느 대학이 제일 유명하고 좋으냐 해서 제가 한국에서는 서울대학이 제일 좋고 유명하다. 그랬더니 여기 의사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그러면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온 사람들이 우물 안에 깨고락지냐 한국의 우물이라는 한국의 우물에 깨고락지냐 이겁니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얘네들이 그렇게 본다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 의료인들, 의학생들, 의과 대학생들, 의학을 배우시는 분들 누구와 됐든지 간에 무슨 의학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이 아시아 사람들, 이 동양 사람들, 이 한국 분들은 침수를 배워야 된다. 또 침수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점수를 미리 따고 들어간다. 그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먹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쭉 앉아가지고 있으면 처음 나오는 접시가 이제 쭉 나오죠. 그 먹습니다. 회식을 할 때는 무슨 음식이 나오는지를 모르고 시작할 때가 있어요. 회식을 하니까 이제 음식을 잘 맞추죠. 충분하게 맛있는 걸로 또 양도 좀 충분하게. 음식점 가서 아무리 좋은 것도 뭐 먹고 나서 뭐 배 안 부르면은 그거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도 좀 생각을 해야죠. 처음에 이제 배가 고프다 해가지고 음식점에 들어가면 배고픈 시간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냥 처음에 나오는 걸 이제 열심히 먹습니다. 거기 빵이니 뭐 버터니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찍어 먹는 거. 주전부리 하는 것도 처음에 나오고, 그 이제 식욕을 돋구라 해서 이제 아페리티브라 그러는데 뭐 먼저 먹는 그런 것도 좀 나오고. 그리고 자꾸 먹으면은 맛은 있죠. 그렇지만 나중에 나오는 음식일수록 맛있죠. 예, 주식이니까 그게. 근데 이제 먹질 못해요. 처음에 막 먹어가지고 나중에 음식이 이제 제대로 된 음식이 그래도 나올 때는 배가 불러가지고 먹질 못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서양 음식은 그래요. 먹는 식이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 음식을 먹기 시작할 적에 이제 국이 나오죠. 국이 나올 때는 이제 국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럼 무슨 뜻이냐? 먹는 순서가 우리하고는 좀 반대예요. 우리는 그래서 밥을 먼저 먹고 뭐 전이 있으면 전 부친 거 뭐 한두 점 먹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건더기를 이제 먼저 먹는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 사람들은 음식을 물로 된 것부터 먹어요. 물로 된 것부터. 그러니까 속을 이제 이렇게 축축하게 적신다. 음식이 잘 넘어가게. 뭐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한 그릇을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숟갈 이렇게 조금 먹어보는 것도 아니고 한 그릇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하고는 음식 먹는 순서도 다르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스타일이 다르다. 여기서 잔치를 하면은 시골 잔치, 특별히. 시골 잔치는 이제 사람들도 많고 음식도 아주 무식하게 푸짐합니다. 시골 사람들은 여기서도 그냥 먹는 게 행사고 먹는 게 그냥 낙이고 그래요. 보니까 칼을 3개를 딱 놨어요. 이쪽에는 이제 포크가 3개가 딱 있죠. 포크를 여기서는 떼네돌 그렇게 얘기합니다. 떼네돌 3개가 이렇게 있고, 이제 그 칼 나이프가 아니고 여기서는 쿠치요.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칼이 3개, 포크가 3개. 그럼 여기 접시가 딱 놓여 있어요. 접시가 몇 개 놓여 있겠습니까? 3개. 맨 위에는 이제 국그릇이 이렇게 있죠. 그렇게 잘 먹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딱 배식을 합니다. 뭐 맛있는 국을 끓인 거를 쫙 넣어놔줘요. 그러면 그걸 먹어요. 그러면 그걸 또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다 먹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싹 그릇을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째 그릇이 딱 나오죠. 그러면 또 배식을 딱 합니다. 생선. 뭐 주로 이제 2번째는 생선이 이제 나오죠. 첫 번째는 국, 2번째는 생선. 쭉. 생선이나 아니면은 가금류, 닭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게 좀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가벼운 고기. 예, 그런 부드러운 고기가 나와요. 그럼 쫙 먹을 때까지 기다려서 싹 치워요. 3번째 접시가 이제 딱 있죠. 그럼 거기다가는 이제 고기, 좀 질기다 싶은 뭐 그런 고기란다든가, 큼직한 고기란다든가, 하여튼 고기 종류가 이제 나옵니다. 쭉 먹어요. 근데 그거를 뭐가 나오는지를 모르고 처음부터 배고프니까 그냥 막 먹다 보면은 나중에는 먹질 못해요. 하여튼 밥 먹는 것도 딱딱 그렇게 한 가지씩 분류가 돼 있어요.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동양 음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추석 뭐 이런 잔치할 때 어저께인가요? 뭐 정월 대보름이었다고 그러대요. 대보름 때 여러분들 가족들 다 모이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가지셨을 텐데 어떻게 상을 어떻게 차려서 잡수셨습니까? 뭐 한국식, 동양식 그렇죠. 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 차려가지고 음식이 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는 시작을 안 하죠. 우리 동양식은 음식을 다 갖다 놓습니다. 국, 밥, 뭐 찌개, 뭐 전 부친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나물 뭐 해가지고 쫙 갖다 놔요. 상이 모자른다. 그러면 뭐 바닥에도 놓을 수도 있고 상 밑에다 놓을 수도 있고 뭐 올려서 또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상이 모자라면은 상 밑에 방바닥에 뭐 쫙 아니면은 다른 또 밥상을 옆에다 붙여가지고 다른 또 접시 또 쫙 놔요. 그래서 한 30까지 40까지 뭐 오늘 먹고 내일 죽을 사람 같이럼 그렇게들 우리 먹죠.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음식 챙기는 걸 다 보니까 이제 뭘 먹는지 이제 편안하게 지가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뭐 몰라서 못 먹었다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있는 걸 다 봐가면서 먹는 거예요. 한꺼번에 고기 먹었다가 생선 먹었다가 뭐 같이 먹었다가 나물 먹었다가 뭐 밥 먹었다 국 먹었다 빵 먹었다가 떡 먹었다가 뭐 그냥 자유분방하죠. 그래서 이 동양의 의학은 그렇게 다 보는 모든 증세를 다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증세. 그 사람의 성격서부터 그 사람의 생김서부터 그 사람의 행동, 걷는 것서부터 말소리서부터 말하는 것서부터 먹는 식성서부터 먹는 스타일서부터 뭐 하여튼 그 환자가 입고 온 옷서부터 머리에다가 꼽은 무슨 핀을 꼽았는지 옷을 입고 왔으면 옷에는 어떤 무늬가 있는지 그런 거를 다 본다 이겁니다. 다 보고 이제 치료를 딱 하는 거죠. 치료를 뭘로 하느냐? 젓가락으로 딱 침으로 이렇게 딱. 그것이 이제 동양의학의 스타일이다. 동양 문화의 스타일이다.
여기서는 조그만 접시에다가 뭐 얄라구진 거, 보이지도 않는 뭐 이상한 거 조금 만들어 와가지고는 칼, 포크, 이게 더 커요. 접시는 뭐 무진장 크고. 그걸 자르려면 아주 그냥 신경 쓰입니다, 그거.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또 모르고, 어떻게 음식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음식이 나오면 다 같이 그걸 아주 그냥 먹어야 되고. 말하자면은 획일적이에요. 획일적. 다 똑같이 회식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동양의 이 먹는 식은 이게 획일적이 아닙니다. 음식을 뭐 30가지, 40가지를 올려놓고 이제 먹기 시작하냐 그거 아닙니까? 식사 개시 하면은 뭐 자기 자유스러운 대로 입맛대로 가서 먹는 거 아닙니까? 순서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뭐를 똑같이 다 같이 똑같이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식성대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개인적인 어떤 그 병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개인적인 치료, 개인에게 요구되는 치료에 따라서 따로따로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근데 서양의학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환자가 200명이 왔다. 그러면 여기는 뭐 호흡기 기관지 하는 데니까 요새 알레르기가 많이 온다. 엘러지성 호흡곤란. 그래. 그러면 처방 다 200명 싹 그냥 1시간에 싹 줘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가서 그 약 먹고 좋아지면 좋은데 이제 안 좋아지면 이제 문제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처방이라는 게 여기 별로 없어요. 음식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쫙 만들어놔서 몇십 명 먹을 거를 200명 먹을 거를 쫙 준비를 해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는 생선국이 싫고 나는 야채국이 좋다. 그래봐요. 그거 쫓겨나요. 야채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생선국 맛있는데 먹으라 이거예요. 좋은 거니까. 그래요. 근데 이 한식이라는 것은 각자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잖아요. 미리 그렇게 또 준비를 다 해놨고. 그래서 서양의학은 획일적인 의학이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획일적으로 밥 먹는 스타일에서 나왔다 그거예요. 동양의학은 어디서 나왔느냐? 동양의 밥 먹는 식에서 나왔다. 밥을 그렇게 다 차려놓고 각자 입맛대로 먹는 거니까 각자 필요한 대로 치료도 각자 필요한 대로 해준다. 서양의학에서는 다 수술하고 똑같이 수술해서 다 이렇게 치료를 하지만 동양의학은 다 이렇게 침을 놔서 치료를 한다. 그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심심하십니까? 아니 그게 밥 먹는 거하고 의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먹는 거는 먹는 거고 의학은 의학이지. 그렇지만 그 분위기, 그 스타일이 그렇게 다 이쪽 저쪽에 영향을 미친 거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의사들한테. 식사하면은. 그러면 의사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먹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자기네들 음식은요 재료 위주로 먹는데요 양념을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야채를 먹는다 그러면 에스파라고를 먹는다 그러면 에스파라고를 쫙 한 접시 이렇게 해서 멋있게 해가지고 야채를 딱딱 마요네즈하고 해서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고기를 그냥 두껍게 쫙 썰어가지고 그 고기를 차박차박 먹는다 이거예요. 재료를 충분히 먹는다. 그래? 그러면은 동양 음식은 재료 안 먹나?
물하고 그런 공기만 먹나? 그럼 이제 제가 중국 음식점에 또 데려가죠. 자, 동양 음식점에 한번 가자. 값도 저렴하고 뭐 마음대로 먹는 거다. 여기는 먹는 식이 따로 없다. 각자 편한 대로 그냥 배부르게 맛있게 먹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죠. 그럼 다 음식들 가져와서 젓가락으로 먹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 음식은 다 좋은데, 의학은 다 좋은데, 그 스타일이 틀리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료업계에서 어떤 일을 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최소한도 이 젓가락 문화에서 나온 이 침술, 요것은 꼭 좀 몸에 익히셔서 어디 가서 어떤 환자들을 보더라도 침 하나 딱딱 이렇게 음식 먹는 것처럼 쌀 한 톨도 이렇게 딱 짚는 젓가락질 하는 것처럼 침 하나 이렇게 딱 잘 놔주고 그런 정도의 준비를 하셔서 외국에 나오시면은 아주 좋은 일이 있으실 걸로 제가 아주 확신을 합니다.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해외여행을 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꼭 염두에 두시고 한번 준비를 해 보십시오. 마음의 준비. 젓가락도 준비를 하지만은 침도 뭐 한 쌈 정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그러시고 만약에 외국에를 나가시면은 특히 침구인 의사들은 뭐 한국에서도 일들을 뭐 면허증 가지고 하니까 뭐 그렇고 한의사는 뭐 한국에서는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만은 침구인들은 이게 한국에서 일한다는 게 이게 조금 좀 말 자체가 불편하죠. 기분도 좀 찜찜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침구인 되시는 분들은, 침을 수업하신 분들은 침을 몇 쌈 딱 이렇게 여행 가방에 넣으셨다가 외국에 나가시면은 외국의 의사들이 침수를 하는 그런 진료소를 한번 방문을 하십시오.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래서 나 이거 한국에서 관광 왔는데, 여행 왔는데 이렇게 뭐 침을 놓는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나가지고 내가 들어와 봤다고. 어떻게 여기서는 침술이 어떻게 잘 되느냐 어떠냐 하고 인사를 하십시오. 방문을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진료소에 있는 의사나 침구사나 그 의료인이나 거기 있는 원장이나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맞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대번에 여기서 우리하고 좀 일을 할 용의는 없느냐, 여행만 할 게 아니고 일도 좀 하고 그러고 다니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이 딱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침을 하나 딱 넣어서 나는 침을 이렇게 넣는데 하면은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이제 눈이 그냥 싹 눈이 싹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외에 좋은 그런 일자리가 하나 단단하게 생긴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식사를 이렇게 하는 얘기를 조금 드려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동양의 문화는 젓가락 문화다. 동양 사람이 의학을 하는 동양의학은 이 젓가락 의학이다. 침술이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여행을 할 기회가 있으시면은 침구인 되시는 분들은 최소한도 젓가락 문화에서
심술이 유래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문화적인 배경을 업어가면서 침술, 침 하나를 시범적으로 잘 이렇게 젓가락 쓰는 것 같이럼 놓으시면은 분명히 해외에 어느 곳에 가시든지 탄탄한 일자리가 하나 생기실 것으로 제가 확신을 하고 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인 민숙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